이 의료보험 얘기 나오면 항상 형평 얘기가 나와요. 그 유리지갑인 직장인 가입자에 비해서 지역 가입자는 뭐 덜 낸다. 맞죠. 또 그렇지 않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처럼 6.99%의 소득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97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는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만 8천원으로 낮아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해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7만 3천여 명이 월 평균 14만 9천 원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한 달 보험료가 3만 6천 원 줄고 32%는 변동이 없으며 3%는 2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건보료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전체 건강보험이 가져오는 수입이 있을 때 그중에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13% 정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건보료 안에서 그럼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내냐, 요걸 따져보면은 직장 가입자가 85% 정도 되고 이제 지역 가입자는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지갑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경로적으로 겪어온 그런 발전 단계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주대에 있는 그 김도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전에 경기연구원에 계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산 기반 복지다. 어떤 말이냐면 연금 형태로 대부분의 서구권이나 북미 쪽에서는 그렇게 내 노후 설계를 하고 왔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 이거를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산을 바로 유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형태로 묶여있는 데서 돈을 부과하면은 이제 아니 무슨 은퇴한 사람은 집 한 채 있는데 돈을 내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를 따져보면은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도 월 소득 따라서 점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산을 60등급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또 7등급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얼마짜리 타냐, 어떤 집에 사냐 이걸 나눠가지고 그걸 총합해서 점수를 내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너무 내가 소득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낸다 이런 불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 너무 힘들고 싫다 하면은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영목이지 방식으로 어떤 내 집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돈을 매월 받아내는 이런 식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정책적 유도가 이루어진다면 형평성이 조금 더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직장인은 뭐 유리지갑인데 지역의 가입자들은 뭐 숨길 게 많다고 직장인들은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이미 90%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니 재산이나 자동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은 소득 파악률이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제 그러다 보니 내가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를 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직장 다닐 때보다 갑자기 집 한 채 있다고 보험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90%가 넘는데 예를 들면 90%라고 치면 그러면 지역 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의 비중이 10%가 되는 게 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 보험료의 비중이 얼마냐면 45%입니다. 그러니까 35%를 더 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전체 금액으로는 한 3조쯤이 되고
전체 지역 가입자 중에 한 30%만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30%의 인구에 대해서 그 35%라고 하는 추가적인 재산 보험료 비중이 얼마나 된지를 계산해 보면 그 공정한 소득 부담, 그러니까 10% 파악되지 않은 것만 내는 것에 비해서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2배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했어, 집이 한 채 있어. 그 집이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이 돼. 그러면 나는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2배쯤 더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지역 가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평등, 불공정한 상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건보 재정 걱정돼서 보험료를 조정해야 되면 공평한지부터 먼저 따지는 게 정말 네, 중요하겠군요. 네. 근데 공평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피부양자 신분일 때는 보험료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마구 얹다 보니까 이번엔 또 뭐가 되냐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 네. 뭐 당연히 나오는 얘기인데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피부양자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을 정부가 했는데요. 이게 2번째 한 건데 그 소득의 기준을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바꿨고요. 소득이 1,000만 원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공평하고 정교한 체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인데 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피부양자로 이렇게 얹어 있다가 자 이제 제도 바뀌었으니까 돈 내세요 그러면은 은퇴자들은 없던 돈이 솟아나진 않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울컥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른 구제책 같은 걸 좀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일단 재산세를 공제하는 그런 제도들 부가체계 개편하면서 도입이 됐고, 그런 것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은퇴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재산보험료를 엄청나게 물리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조금 있는데 예전에는 피부양자였는데 이게 이제 피부양자가에서 제외돼서 나도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를 그 부담스럽지만 좀 싫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는 공평하게 보험료를 내고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요거는 보완책 또는 약간 뭐 그 미봉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